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23일 21대 대통령 선거 정정당당 김문수 캠프 아침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선거가 사실상 10여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저희 당도 막판 스퍼트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난 일주일 정도 사이에 뭐 각 조사기관마다 숫자의 차이가 상당히 있긴 합니다만 김문수 후보의 지지세가 워낙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반면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세가 많이 꺾이고 있고 또 이재명 후보가 뭐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사실은 좀 굉장히 소극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저희 김문수 후보는 그 알릴 수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아서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 뭐 곳곳에 가는 곳마다 김문수 후보의 장점을 알릴 수 있는 호재들이 워낙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알려나가고 그런다면 오늘 2차 토론을 기점으로 해서 또 한 번에 계단형 상승 추세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단일화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많습니다만 저희는 뭐 단일화는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그 지지율 그 추이가 서로가 서로를 상쇄하는 소위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아니고 같이 올라가고 이재명 후보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마지막 순간까지 단일화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뭐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막판으로 가면 양쪽 그러니까 그 가장 표를 많이 가진 양 후보 쪽에 결집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를 생각하더라도 저희는 이제는 김문수 후보가 막판 스퍼트를 잘하면 해볼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 이런 첫 번째 분석을 드리고 그 두 번째 최근에 SNS를 통해서 그 저희 당 내부 문제에 대한 그 글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한 가지 사실관계가 너무나 그 악의적인 글들이 다니고 있어서 저희 선대위가 김문수 후보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일종의 지난 경선 후유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전임 지도부가 예산을 지출을 하지 않아서 선거운동이 잘 되지 않는다. 뭐 현수막도 없다. 또 플랜카드도 없다. 이제 이런 그 내용이 담긴 글이 집중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고 특히 전임 지도부가 이번 선대위의 예산 지출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저희가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이렇게 애절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돈을 쓰지 않아서 김문수 후보를 방치한다. 뭐 이런 주장은 전혀 사실과도 동떨어진 것이고 어떤 저희 내부 분열을 기도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유포를 했든지 간에 끝까지 저희가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TV토론이 있어서 후보님이 낮에는 큰 일정이 없으시고 저녁에 KBS TV토론으로 바로 가시는 그런 일정인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 2차 TV토론 중에 후보님의 전략에서 약간 집중하시는 부분이 어떤 점인지 말씀해 주세요. 글쎄 뭐 그 부분은 대회에 비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후보님은 뭐 어떤 주제로 토론을 하시든 간에 뭐 충분히 강점이 있으시고 또 뭐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드립니다만 그 후보님의 개인적인 경륜이라는 것이 뭐 충분히 TV 토론에서 강점을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 토론 때가 좀 더 달라지면서 주제가 다르니까요. 예, 주제가 다르니까 뭐 오늘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질문들이 나올지 제가 미리 뭐 말씀드리긴 어렵고 이제 뭐 사회 분야니까 우리 후보님이 가지고 계신 뭐 다양한 경력 그리고 약자를 위해서 살아온 후보님의 강점 이런 부분들을 충실히 부각을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떤 뭐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 후보님이 노력한 부분들은 이재명 후보와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끊임없이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갈라놓는 정치를 해왔다면 우리 김문수 후보는 정반대의 길을 살았다. 저희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할까? 손 드신 분. 예. MBA 예. 질문인데요. 단일화 관련해가지고 후보님이 뭐 이준석 후보를 찾아간다거나 좀 적극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도 있는지. 글쎄요, 저희가 뭐 어떤 방법으로 어쨌든 뭐 단일화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말씀드리기가 이런 단계 같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쨌든 뭐 그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도 굉장히 커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맞춰서 뭐 적절한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질문을 너무 집중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기본사회 공약 발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희 당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당의 강령에도 기본사회가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또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당은 포퓰리즘에 대해서 매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기본사회라는 그 생각 자체가 우리 국민들의 삶을 복지를 보장하자 이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만, 돈을 뿌려서 국민들의 그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것은 허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 때문에 그동안 기본사회에서 뒤로 좀 한 발 빠져 있다가 지금 다시 기본사회 얘기를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것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동안 기본사회 뭐 자기 본인이 중도 보수를 주장하면서 성장이라든지 기업의 발전 이런 부분을 그동안 계속 얘기를 해오다가 선거 막판에 가서 기본사회를 얘기하는 것은 뭐 일종의 지지층을 마지막에 다지겠다는 이런 의도로는 보입니다만, 책임 있는 정치인이, 그것도 대선 후보가 본인의 가장 뼈대가 되는 철학이잖아요. 기본사회라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때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온 뼈대가 되는 정책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기 어렵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랑 김문수 후보가 등반 상승하는 지지율 구간이긴 한데, 네. 양자 대결 가상으로 했을 때는 그 두 합친 것보다는 좀 적은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좀 우려나. 그건 뭐 지금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이를테면 지금 그 다 지지하는 후보가 따로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을 쑥 빼면 그 사람들이 갑자기 저희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수는 없거든요. 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시던 분들이 있는데 이분을 쑥 빼면 이분들이 갑자기 이준석 후보를 지지할 수 없는 것처럼 숫자는 그렇게 나오지만, 단일화가 된다면 그 시너지라는 것은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것보다는 훨씬 큰 시너지가 나올 것이다. 뭐 숫자가 물론 이준석을 지지하는 100%가 다 김문수로 오진 않겠지만, 그러나 단일화라는 것이 결국은 그 이재명 후보가 안 된다라는 어떤 국민적인 열망을 결집시키는 촉매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면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수치보다는 훨씬 더 큰 폭발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됐을까요? 근데 단일화 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나요? 아닙니다. 저희는 뭐 사전투표 전까지는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성훈 기자.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과정도 사실 쉽지가 않았는데,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 또 김문수 후보가 시간을 조금 지연시킨다든가 또 예상 밖의 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상 밖의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단일화를 안 하겠다 그러다가 하겠다. 뭐 근데 이 선거 구간에서의 그 정치적인 모든 의사표시나 정치적인 모든 행동은 이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희는 단일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선거 구간에서 뭐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서, 본인의 입장에서 지금 이준석 후보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 또 우리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뭐 약속 파기라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단일화 과정을 보더라도 항상 모든 후보는 나는 끝까지 간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단일화한 거지 선거전 시작하자마자 나 단일화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뛰는 후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마지막 순간에 파이널 디시전이 중요한 것이다. 최종 결론이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그리고 우리 시대 정신에 얼마나 부합하는 것인지 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얼마나 부합하는 것인지 또는 대의 명분에 얼마나 부합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단일화를 평가받는 최종 기준이 되는 것이지 그 과정에서 있었던 뭐 사소한 의견의 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다 국민들이 이해하는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과거 대비해서는 비교하거나 공약 공개가 좀 늦어진다는 비판이 있는 좀 달달 속성 대략적으로 지금 민주당도 아직 안 나왔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후보가 막판에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 후보와 의견 조율이 없는 공약을 미리 정리해 놓기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보가 공약을 하나하나 내면서 후보와의 조율을 거쳐서 공약집을 내느라고 좀 늦어진 측면이 있는데 민주당은 아마 오래전에 만들어졌을 텐데 왜 공개를 안 하는지 저는 그거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그 안에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공약들이 굉장히 많아서 막판에 그냥 공개해서 비판받을 시간도 없이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저희 당은 사실 후보가 늦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후보와의 최종 조율 과정이 지금 뭐 계속 유세 다니시고 하잖아요. 최종 조율 과정에 좀 시간이 필요해서 하여튼 가급적 뭐 저희는 하여튼 빨리 국민들이 좀 보실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 배우자 TV 프로는 계속 이렇게 민주당이 계속 요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민주당은 거절하는 의미인 것. 글쎄요, 뭐 그 배우자 토론을 뭐 대걸복걸할 만한 건 아니고 혹시 동의하시면 그것도 한번 토론해 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는 배우자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국민적으로 국민들에게 관심사일 수도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했는데 뭐 민주당이 이미 안 한다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